총평이에요. 이 영상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이 궁금하신 분들만 신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 내용은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현목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침 미용실을 갔다 왔습니다. 괜찮게 나오나요? 네, 오늘은 실내에서 이제 자전거 테크닉에 관련한 얘기를 좀 차분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밖에서는 좀 시범을 보여드리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또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여기 보시면 MTB 산악자전거로 요즘은 이제 다운힐, 파크라이딩이나 다운힐을 타시면서 남자분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제 속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좀 내가 뭐 경쟁심으로 타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좀 빠르게 타고 싶다. 나는 다운힐이 왜 좋다. 다운힐이 빨라야 잘 탄다. 일단은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잘 타는 게 아니라 잘 타는 사람이 빠른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속도가 빨라야지만 잘 탄다. 사실 이게 뭐 조삼모사 같은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잘 타는 사람이 그냥 본인이 느끼지 못하게 빨라지는 거지, 빠르게 타야지 잘 타는 거고 빠르게 타야지 잘 타는 거니까 나는 빨라져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다운힐을 빨리 타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오늘 크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번이 테크닉이고, 2번이 포지션이고, 이제 3번이 자동화라는 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건데, 자,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네, 빠르게 타시라고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충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이 테크닉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도, 다운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다운힐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첫 번째는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길이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력이 조금씩 높아질수록 많은 부분들은 항상, 자, 속도는 쉽게 높아져요. 속도는 쉽게 높아지는데요. 테크닉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높아지는 이 속도가 높아지는 추이를 테크닉의 수준이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속도는 빨라지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테크닉은 빨라지는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계속 이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갭이 벌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 우리가 모굴 혹은 점프대 혹은 드랍 혹은 코너링,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운힐 라이딩을 하면은 뭐 요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테크닉이라는 거를 구사하는데,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이런 곳을 속도가 점점 높아지면요, 모글이 점프대가 되기도 하고, 점프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같은 드랍을 뛰어도 더 멀리 가거나, 혹은 우리가 드랍의 레벨이 높은 곳을 이제 챌린지하게 돼 있겠죠. 코너링도 평이하게 타지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코너링을 더 이렇게 빠르게 탄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속도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이 해당되는 이 지형에서 이 지형을 높아지는 속도에서 감당이 되게끔 테크닉을 구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테크닉의 레벨은 생각을 안 하시고
코너링을 단지 빨리 타고 싶다. 아니면 빠른 속도로 드랍을 뛰고 싶다. 빠른 속도로 점프를 뛰고 싶다. 빠른 속도에서 모구를 지나가고 싶다. 이것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의 수준이 받쳐주지 않으면, 혹은 내가 속도의 레벨이 5다. 그러면 적어도 내 테크닉의 레벨이 이 속도의 레벨에 맞춰져서 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내가 전체적인 코스에서 전체적인 속도가 빠르면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테크닉은 생각을 안 하시고 속도만. 그러니까 테크닉이 항상 내가 주행하고 있는 속도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테크닉의 수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네, 이 기물들에서 이 해당되는 기물을 만났을 때 속도를 뚝 줄여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너무 무모하게 도전을 하니까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운힐에서 속도를 높이고 싶다. 속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속도에 맞는 항상 이 테크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속도를 해당되는 코스에서 감당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갖고 있느냐. 테크닉 수준이 올라가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다. 그것도 안전하게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이 테크닉에 관련된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셨죠? 사실은 뭐 할 얘기는 무지 많아요. 무지 많은데 정말 중요한 얘기만 딱딱 집어서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포지션. 네, 포지션도 결국에는 큰 범위 안에서 요 테크닉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 포지션이라는 거를 따로 빼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포지션이 뭐냐면 뉴트럴 포지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립 자세 혹은 뭐 스탠딩 스틸. 자, 우리가 자전거가 이렇게 앞뒤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중심을 두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스탠딩 스틸 자세를 이렇게 몸의 기역자로 꺾이는 자세로 자전거 위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잖아요. 네, 왜 우리가 자전거의 중심에 중심을 두냐면, 자,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우리를 잡아 당기죠. 이걸 중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면과 9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중립 자세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평지에서. 그쵸? 그러면 이게 내리막을 주행할 때 이 중립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또 내리막을 어떤 속도로 주행을 할 때 이 중립 포지션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평지에서 내리막, 또 평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제 느린 속도로 이 내리막을 주행할 때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이 필요하냐, 어디다 중심을 둬야 되냐,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자전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내리막을 천천히 걸어간다. 내리막에 속도를 내지 않고 경사가 급한 곳을 천천히 내려간다. 등산을 할 때 사람이 걸어서 내리막을 내려간다. 그럼 우리가 중심을요 어떻게 두냐면요, 자, 여기 이게 지구예요. 지구가 우리를 90도로 당기고 있죠. 그쵸? 천천히 걸어갈 때는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이 지구와 90도의 중심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 자세로 내리막을 걸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웨이트 백이라는 자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 위에 있어도 자전거는 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90도를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면과 각도를 90도로 이루는 게 아니라 지구와 90도를 이루는 중심의 자세로 우리가 웨이트 백을 하면서 내리막을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느리게 주행을 할 때, 느리게 주행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느리게 주행을 할 때는 내리막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이 되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리막을 빠르게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느린 속도에서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우리가 지구와 이제 수직으로 중심을 맞춰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중심을 뒤로 이동하는 웨이트백 자세로 내리막을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속도가 점점 이제 빨라지잖아요. 그죠?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내리막 있죠? 이 내리막, 자전거가 이 내리막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갈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이 내리막과 90도를 이루는 중심으로 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천히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내리막을 이제 달려서 내리막에서 나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뛰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뒤로 이렇게 중심을 옮겨서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우리가 뛰어가는 순간 중심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확 쏟아내면서 내리막을 뛰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구와 중심을 맞춰서 내려가다가 이 90도로 선 이 중심이 내리막 경사와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 네, 어디까지? 내리막의 경사와 90도를 이루는 데까지가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뉴트럴 포지션은 항상 이 내리막과 90도를 이루는 각도까지 이동을 해주는 게 뉴트럴이냐? 그건 아니에요. 속도에 맞게. 내 속도가 느리면은 뒤로, 지구와 중립이 되도록 뒤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가 점진적으로 빨라질수록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까지냐면 이 내리막 경사와 90도를 이루는 각도가 될 때까지 포지션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그 다음에 내리막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났지만 이 안에서도 내리막의 경사가 순간적으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속도와 이 경사, 순간적인 경사의 변화에 따라서 이 중립 포지션이 자유롭게 계속 왔다 갔다 이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 또 이제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속도가 느릴 때는 웨이트백을 하고 있죠. 이 경사에 맞춰서 약간 뒤로 중심이 이동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이동된 웨이트백 자세로 경사를 빨리 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뒤로 빠져있는 자세에서 경사를 빨리 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탈 수 없는 자세에서 빨리 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 라이더들 또는 뭐 국내 라이더들, 어쨌든 이제 영상이라는 거를 보시면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를 이제 많이 배우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UCI 다운힐 선수들이 내리막을 타는 영상들, 혹은 그거를 좀 슬로우로 보여주는 이런 영상들을 보고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많이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보고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선수들이 빠른 속도에서 자전거를 타잖아요. 빠른 속도에서 이제 내리막을 타는데, 내리막을 타는 자세, 자전거 위에서 내리막을 타는 자세가 상당히 이렇게 낮아요. 낮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낮은 자세로. 네. 근데 그 자세를 보면 정확하게 자전거의 중간에, 이 경사에 따라서 자전거의 중간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앞뒤로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낮은 자세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선수는 웨이트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타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웨이트백이 돼 있는 자세가 아니라 해당되는 경사에서 해당되는 속도에 맞는 중립 포지션에서 가장 낮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자세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물론 항상 낮은 자세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한 낮은 자세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 적당한 낮은 자세를 했을 때 일단 밸런스에 대한, 밸런스가 높게, 자 우리가 짐을 쌓는데 뾰족하고 높게 쌓는 것보다 낮고 넓게 쌓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낮게 중심을 잡고 타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팔이 굽혀지죠. 그쵸? 그래서 다리도 굽혀지죠. 굽혀진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그 내리막을 타면서 낮은 자세를 취하지만 움직일 수가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드랍을 하든 점프를 하든 코너링을 돌든, 네, 그 가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낮추는 거예요. 근데 낮추는 거를 가지고 다 웨이트백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고 해외 라이더들 또는 국내 다른 분들이 타시는 이런 영상들을 한번 돌려보시면 잘 타는 사람은 절대 한쪽으로 편향돼 있지 않아요. 정말 그 경사가 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전거의 중심에 있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속도가 느릴 때 말고 속도가 조금 빠를 때, 조금 내리막 경사를 빨리 타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그 부분을 캐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포지션까지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포지션도 큰 범위 안에서는 결국에는 자 테크닉, 네, 테크닉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요거는 이제 별이에요. 별, 자동화. 자 자동화도 큰 범위에서 보면은 테크닉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테크닉.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동화가 뭐냐면 운동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사람이 운동을 이제 어떻게 배워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거는 운동학습은 뭐 4단계로 된다, 5단계로 된다, 뭐 3단계로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데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동화라는 거예요. 자동화. 자동화는 이제 오토매틱이라는 거거든요. 이 자동화가 뭐냐면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알아서 하는 게 자동화거든요. 자동화. 여러분들이 다운힐에서 속도를 높여서 타려면 이 자동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내리막을 초보 때 내려가요. 그러면 내리막에 만약에 5가지의 미션이 있어요. 조그만 턱, 긴 턱, 뭐 여러가지 이런 미션들이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초급을 넘어가서 중급자가 됐다고 치면 그 초급자였을 때 5가지 미션이 중급자한테는 이게 3가지로 느껴질 수도 있고, 뭐 2가지로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실력이 더 없었을 때 느꼈던 그런 미션들이 이제 실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나한테 미션이 아니고 그냥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몸에서 알아서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화가 돼야 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브레이킹 또는 뭐 포지셔닝. 아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포지션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점프, 네, 뭐 드랍, 뭐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그 테크닉의 일련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드랍을 하기 위해서 뭐 레이싱 드랍을 할 건지 베이직 드랍을 할 건지, 또 해당되는 그 드랍에 따른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신체 협응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자동화가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운힐을 탈 때 안정적으로 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재미있다고 느끼면서 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동화의 개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화가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하면서 좋지 않은 습관은 최대한 제거하고, 좋은 습관들로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은 습관들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항상 비디오를 찍어서 보시기도 하고, 누가 객관적으로 나를 봐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좋은 습관들이 계속 오토매틱화 되도록 하시는 작업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내리막에서 안정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마다 잘하는 거 못하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은 중립 포지션에 대한 감각이 좀 없고, 어떤 분은 브레이킹에 대한 감각이 없고, 어떤 분은 코너링을 하기 위한 이런 자전거의 기울기에 대한 감각이 좀 없고, 네, 각자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다 다른데,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은 어쨌든 다 조합해서 내가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메인으로 신경 써야 되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셔야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거를 내가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타야 된다 라고 하면 속도를 높이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거기를 정확한 자세로 클리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곳에서 속도를 높인다, 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올해 무주 대회를 5월에 나갔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갔을 때 랑 딱 차이점이 느낀 게 뭐냐면, 거기 스텐션 바이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나무뿌리도 있고, 이제 돌도 있고, 내리막 경사도 있고, 네, 이렇게. 그다음에 땅도 거기가 좀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진입하기 전도 좀 까다롭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요번과 제 3년 전인가 마지막으로 나갔을 때 제가 이제 느낀 점은 뭐냐면, 거기서 탔을 때 이 포지션, 내가 이 포지션 때문에 빨리 타지 못했었던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초보 때는 비주얼적으로 거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포지션이 많이 뒤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빨리 타려 그러면 자꾸 앞바퀴가 슬립이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서 드랍을 하고 코너링을 하고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세 때문에. 자세가 너무 뒤로 가 있으니까. 첫 번째 그걸 느꼈고, 두 번째는 제가 많은 부분이 능숙하지 못해서 자동화가 안 돼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그 나무뿌리나 돌들을 그때는 한 땀 한 땀 해야 됐었던 시기인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제가 거기를 타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타야 되는 라인만 봤고 거기에 있는 나무뿌리나 돌 같은 거는 잘 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타는 라인에서. 그게 뭐냐면, 그만큼 제가 그런 장애물을 넘는 데 있어서 몸이 이미 자동화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찍힌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의식한 수준보다 훨씬 더 몸을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좀 시간이 지나서 훈련이 돼 있고 좀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제가 거기를 이전보다 더 무섭지 않게,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자동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이제 설명 잘 들으셨죠? 이거 총평이에요. 서머리 해드리는 건데, 이 영상이 지루하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세요. 왜냐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이 궁금하신 분들만 신측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 내용은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잘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에서 최소한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총평해 드릴게요. MTB로 다운힐을 타는데, 자, 속도를 올리고 싶다. 네, 이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잘 타는 게 아니라 잘 타는 사람이 속도가 빠른 것 뿐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테크닉이 받쳐줘야 된다. 내가 속도가 높아지는 것만큼 내 테크닉 수준도 그 속도에 맞게끔 높아져야 된다. 네,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턱을 내려가든지 뭐 드랍을 하든지 점프를 하든지 코너링을 하든지, 어쨌든 속도가 빨라지면 그 속도가 감당이 되는 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은 테크닉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타는 선수일수록 해당되는 기물, 드랍을 한다. 그러면 타고 있는 속도보다 드랍을 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점프를 한다. 네, 점프를 하기 직전까지 감속하면 점프를 하는 순간 속도가 빨라져요. 코너링을 한다. 코너링을 하기 전까지 감속을 하지만 코너링을 하면서는 속도를 낸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포지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아니라 걸어서 내리막을 내려갈 때 속도가 느리면 우리가 중심을 뒤로 하고, 속도가 빠르면 내리막에 90도의 경사가 맞아지게끔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로 뛰어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서 포지션이 계속 속도에 따라서 경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뉴트럴 포지션이 웨이트백만 한 자세, 고정된 자세는 안 된다. 네, 이 부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화. 이 일련의 여러 가지의 이런 기술들이나 포지션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수준에서도 좋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자동화
돼야 된다. 네, 처음에는 보고 인지하고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요. 나중에는 보고 바로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게 내가 보는 거와 다르게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무의식 중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만큼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자동화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마지막 총평까지 다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을 가끔 가지려고 해요. 제가 안에서 차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네, 그래서 더 얘기하면은 우리 실장이 자막 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